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취임한 지 딱 보름 지난 총리가 78돌 재연절 기념식 끝나자마자 옷 갈아입지도 않고 달려간 곳이 청와대도 아니고 언론 브리핑 자리도 아니고 서울역 쪽방촌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그냥 넘겨도 되는 그림입니까? 대부분 이 뉴스 보시면서 새 총리가 이미지 관리 잘하는구나 그렇게 지나가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방문 하나를 세 겹으로 뜯어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사진 찍으러 간 게 아닙니다. 정책 감사 받으러 간 게 아니고요. 감사하러 간 겁니다. 감사하는 쪽이 총리였어요. 왜 하필 쪽방촌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 시점이었을까요? 다른 취약계층 현장도 많은데 왜 폭염 절정 3주 전 이 타이밍이었을까요? 오늘 이 방문 하나를 세 겹으로 뜯어봅니다. 첫째, 왜 상징이 아니라 신호인지. 둘째, 이전 정부와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셋째, 폭염이 왜 이제 복지 문제를 넘어서 다른 무언가로 바뀌고 있는지. 하나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총리가 이날 4년째 다리 못 쓰시는 쪽방 어르신 한 분과 나눈 대화 몇 마디 열어붙여 정책 보고서 수백 페이지보다 훨씬 정확했습니다. 그 어르신 입에서 나온 한 문장이 이 정부가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정확한 좌표를 찍어줬거든요. 그 얘기는 뒤에 다시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총리 현장 방문이 아닙니다. 폭염이 재난 등급으로 올라선 첫 여름에 정부가 정책을 실행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신호예요. 지난 몇 년간 폭염 대책이라는 게 있긴 있었죠. 발표도 있었고 예산도 있었고, 근데 현장에 실체가 있었냐? 딱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 그림이 익숙하셨을 겁니다. 다들 옷 멋지다고 해줘야 되는 분위기였잖아요. 감히 누가 아니라고 못하는 그런 상황. 이 방문의 진짜 의미를 보려면 세 개의 프레임을 겹쳐서 봐야 합니다. 뭐가 있었는지, 왜 이걸 지금 했는지,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먼저 뭐가 있었느냐? 7월 17일 78돌 재연절 당일 오전 11시 반이었습니다. 서울역 쪽방촌, 정확히는 서울시 용산구예요. 한성숙 총리 취임한 지 딱 17일째 되는 날이었고요. 근데 이게 우연히 잡힌 일정이 아닙니다. 취임 후 폭염 관련 현장 방문이 벌써 두 번째였어요. 지난 13일에는 서울 중구 무교동 건설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취임 첫 폭염 현장이 건설 노동자, 두 번째가 쪽방 주민입니다. 이 두 개의 좌표가 붙어 있다는 게 이미 신호예요. 이날 총리가 동곳을 순서대로 보시면요. 먼저 온기 창고라는 생필품 지원 시설에 갔습니다. 선풍기, 얼음물, 그런 여름 냉방 물품들을 쪽방 주민들한테 배분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이 구강센터 서울시 치과 교수님들이 자원봉사로 진료해 주시는 자리고요. 이어서 야간 무더위 쉼터, 이름이 밤더위 대피소입니다. 그리고 4년째 다리 못 쓰시는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 관계기관 간담회, 동행자는 유호연 쪽방상담소장,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이었어요. 여기까지가 표면이에요. 그런데 이 방문의 시간표를 뒤로 조금만 감아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지난 6월 3일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발표했어요. 핵심이 뭐냐? 폭염특보 체계 최상위 등급으로 폭염 중대경보를 신설한 겁니다.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 예상될 때 이 경보가 발령돼요. 이 경보 발령되면 홀몸 어르신, 치매 어르신, 고독사 위험군 노숙인 쪽방촌 주민 안부 확인이 하루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 한 번을 두 번으로 늘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그 한 번의 차이가 사람 목숨을 가릅니다. 총리가 이날 남긴 한마디 짧지만 뜯어볼 만해요. 폭염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생명과 직결되는 비상 상황. 이 말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비상 상황이라는 단어가 결정적이에요. 총리가 폭염을 재난 등급으로 명시적으로 격상시킨 겁니다. 자연현상이 아니라 국가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신호예요. 자,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근데 이 표면만 봐도 이미 이상한 점이 하나 걸려요. 왜 신임 총리가 취임 보름 만에 이걸 우선순위로 뽑았느냐?
그 답이 다음 층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방문의 진짜 의미는 총리가 뭘 받느냐가 아니에요. 총리가 뭘 안 받느냐입니다. 한성숙 총리 배경 다들 아시죠? 네이버 대표 출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입니다. IT 대기업을 이끌던 분이에요. 취임사에서 밝힌 3대 국정 방향도 뭐였습니까?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성장, 지방 주도 균형 성장, 상식적으로 예상하는 첫 현장 방문지가 어디입니까? 판교였을 겁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였을 거고요. AI 데이터 센터, 스타트업 캠퍼스, 그런 곳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 총리가 실제 간 곳이 어디였느냐? 취임 첫 폭염 현장 방문이 건설 노동자, 두 번째가 쪽방촌입니다. 네이버 대표 출신 총리가 클라우드 서버 대신 쪽방 창고 얼음물부터 확인하는 그림이에요. AI 시대 개막의 첫 장면치고는 참 상징적이죠. 세 번째 국정 방향인 지방 균형 성장이 슬로건이라면 두 번째 방향인 국민 모두의 성장이 지금 현장 방문의 실제 좌표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 같으십니까?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될 축이 있어요. 이 방문 뒤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 있습니다. 아시죠? 문재인 정부 시절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 방역이 이끌었던 그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추천제로 뽑아서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혔고요. 정 장관 취임사 키워드가 뭐였느냐? 생명 존중 복지 국가였습니다. 빈틈없이 찾아서 먼저 드리는 목숨을 살리는 복지 정책, 이게 그냥 슬로건이 아니에요. 폭염 중대경보 신설, 안부 확인 2배 강화, 이게 그 슬로건의 실체입니다. 한 총리 방문은 그 실체가 현장에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총리 측과 장관 측이 이 방문 하나에서 만나는 거예요. 까보면요, 표면적 목적은 현장 상황 점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실제 메커니즘은 뭐냐? 6월에 발표된 정책이 8월 폭염 절정에 진짜 작동할지 3주 전에 미리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진짜 방문을 도는가? 상담소 관계자가 밀착 관리를 진짜 하고 있는가?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을 때 하루 2번 안부 확인이 실제로 가능한가? 온기 창고에 얼음물이랑 선풍기가 실제 배분되고 있는가? 밤더위 대피 소문이 진짜 열려 있는가? 총리가 이걸 하나하나 눈으로 밟은 겁니다. 대책 발표는 6월, 폭염 절정은 8월. 그 사이 7월 중순에 총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정책이 종이 위에만 있는지 아닌지. 이게 체감이라는 단어의 정치적 의미입니다. 한번 짚어봅시다. 총리가 상담소 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지자체 공무원과 상담소 관계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밀착 관리에 나서달라. 이 말 자체는 평범해요. 근데 뒤집어 보면 뭐가 보입니까? 지금까지 밀착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정책은 있었는데 사람이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판단이 왜 지금 나왔느냐? 여기가 무섭습니다. 올해 5월 15일 질병관리청이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시작한 바로 그날 서울에서 80대 남성 한 분이 온열 질환 추정으로 돌아가셨어요. 감시 시작 첫날에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역대 가장 이른 첫 사망 기록이에요. 그 다음날 온열 질환자가 벌써 7명이었고 7월 10일 기준 사망자가 2명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65세 이상 홀로 사는 취약계층이었어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폭염 자체가 아니에요. 폭염이 왔을 때 아무도 안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죽는 겁니다. 이 문장 정말 잔인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에어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방문은 새 총리가 정책 이행을 챙긴 것, 여기서 이야기 끝내고 싶은데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왜 이걸 총리가 직접 챙겨야 했느냐? 그 답을 들여다보면 훨씬 심각한 그림이 나옵니다. 솔직히 이거 개미와 배짱이 우화의 딱 반대 그림이에요. 겨울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개미 이야기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폭염이 와야 대책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죽어야 감시 체계를 세웠고요. 이 정부가 지금 하려는 건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8월 오기 전에 6월에 대책 세우고 폭염 절정 전에 7월 중순에 점검하는 것, 그 순서 자체가 정치예요. 슬로건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다는 게 진짜 신호입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들 2018년 여름 기억하시죠? 역대 최악의 폭염이었어요. 질병관리청 공식 통계로 그해 온열 질환자 4,
526명, 사망 48명. 감시체계 만든 이래 최고치였습니다. 근데 이 48명이 진짜 사망자 규모가 아니에요. 이건 응급실을 통해 신고된 숫자거든요. 2024년에 나온 최종혁 연구팀 분석 보시면은요,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실제 초과 사망자는 약 392명으로 추정됩니다. 응급실 통계의 20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병원에도 못 가고 방 안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잔인한 숫자가 하나 더 있어요. 2018년 사망장소 통계 보시면 이전 5년 평균에 비해 집에서 사망한 경우가 25배 증가했습니다. 25배예요. 집이 사람 지키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공간이 된 거예요. 그 집이 어디였겠습니까? 냉방 안 되는 쪽방, 옥탑방, 반지하. 오늘 총리가 방문한 그 서울역 쪽방촌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 계급 문제예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 보시면 2018년 저소득층 만 명당 온열 질환자 21.2명, 고소득층은 7.4명이었습니다. 3배 격차. 폭염은 부자한테는 짜증나는 계절이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죽음의 계절인 거예요. 6년 평균으로 봐도 저소득층 13.8명, 고소득층 4.8명. 이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정말 뜯어볼 만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총리가 이날 직접 방문한 어르신 한 분 얘기인데 이분 사연이 정책 문서보다 강합니다. 이 어르신이 4년 2개월째 다리를 못 쓰세요. 무릎 연골이 다 사라져서 걷지를 못하시는데 코로나 시즌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병실 부족으로 조기 퇴원을 하셨고 재활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셨어요. 그 뒤 이 왼쪽 다리에도 같은 증상이 왔고요. 결국 방안 의자 하나에 앉아서 벌써 4년 넘게 그렇게 사시는 분입니다. 음악을 좋아하셔서 조용필, 김수철 좋아하시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려 애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어르신 매일 요양보호사가 오세요. 근데 시간이 짧은 게 늘 아쉽다고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경계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총리님께서 좀 많이 이 한마디에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면 요양 등급 판정 기준이 촘촘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요양보호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제도가 움직였습니다. 정책 통계는 안 나와요. 근데 어르신 한마디에는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총리가 그 자리에서 직접 들었으니 이제 반영해야 될 몫이 남은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방문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어르신이 총리한테 걸었던 그 짧은 부탁, 그게 진짜 성적표입니다. 두 번째 장면, 총리가 처음 들른 옹기창고 얘기예요.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구조입니다. 서울시가 후원을 받아서 카드 시스템을 운영해요. 쪽방 주민 한 분한테 매월 약 8만 포인트를 넣어드립니다. 주민이 그 포인트를 가지고 창고에 와서 본인이 필요한 물건을 직접 선택해서 가져가요. 정직원 1명에 자원봉사자 8분이 이 시스템을 돌리고 있고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 예전 복지 모델은 뭐였습니까? 정부가 정하고 배급하는 거였어요. 이거 받으세요, 저거 받으세요. 지금 이 온기창고 방식은 정반대예요. 주민이 자기 필요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존엄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걸 실행하고 있는 걸 총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존엄한 복지, 이 표현이 이제 이론이 아니라 8만 포인트 카드라는 도구로 서 있는 거예요. 네이버 대표 출신 총리가 유저 경험이라는 개념에 얼마나 익숙한지 다들 아시잖아요. 이 총리가 이 시스템을 보고 뭘 떠올렸을지 짐작이 가시죠. 세 번째, 구강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치과 교수님들이 자원봉사로 진료하시는 자리입니다. 쪽방 주민이 치과 진료 접근성이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사실상 없습니다. 이걸 민간 전문가들이 자원해서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도이 대피소도 짚어봐야 해요. 이건 야간 무더위 쉼터입니다. 남자분들, 여자분들 분리해서 목욕까지 할 수 있게 해놓은 곳이에요. 한 번에 10분 정도만 이용할 수 있어서 사실 규모는 작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쪽방에는 냉방이 안 돼요. 밤에 방 온도가 30도를 넘어가면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열사병 위험이 배로 올라가요. 이 10자리가 목숨 10개 지키는 자리인 겁니다. 총리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느냐? 의식주 지원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활동이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간과의 연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
이 발언이 신호입니다. 옹기창고는 민관 협력의 물자 축, 국왕센터는 전문가 축, 밤더위 대피소는 공간 축, 이 세 축을 서울시 케이스 스터디로 정리해서 국가 정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향이에요. 자, 여기서 판을 좀 넓혀 봅시다. 이걸 개인 한 분의 사연으로만 보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었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했고요. 홀로 사는 노인이 올해 여름 기준으로 200만 명이 넘어요. 서울역 쪽방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본인도 언젠가 이 안부 확인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열 질환 감시 체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사망자 238명, 이 중 156명이 60세 이상입니다. 65.5%. 혹여면 노인을 골라서 죽여요. 그것도 홀로 사는 노인, 방문 확인 안 오는 집, 이런 곳부터 집어삼킵니다. 근데 주류 언론이 이 방문을 다룰 때 뭐라고 하고 있었느냐? 대부분 총리, 쪽방촌 방문이 리드 문장에서 멈춰요. 이 방문의 진짜 정치적 의미, 정책, 실행 방식 자체의 전환, 여기까지는 잘 안 가거든요. 지상파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안 보이게 하는 프레임이 이미 굳어 있어서 그래요. 한번 짚어보시죠. 지난 몇 년간 폭염이 정점 찍기 3주 전에 국무총리가 미리 쪽방촌 정책 이행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는 그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폭염 사망자 뉴스 나오고 나서야 특별 대책 발표하고 여름 지나가면 잊혀지고 이거 한두 번 봤던 게 아닙니다. 솔직히 코미디였잖아요. 그동안 매년 여름 되면 폭염 종합 대책 발표하고 사망자 뉴스 뜨고 정치인들 조문하고 그렇게 판이 굴러갔던 겁니다. 이번엔 그 판이 바뀐 거예요. 자, 이제 이 방문 하나가 왜 그렇게 무거운 신호였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폭염이 재난이 됐다는 건 이제 복지가 안보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잠깐 이 문장 한번 붙잡아 두세요. 기후위기가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지키는 게 국가의 1차 임무가 됩니다. 이건 시혜가 아니에요. 국방과 같은 층위의 문제로 올라섭니다. 총리가 이 방문에서 비상상황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여기 있어요. 폭염이 안보가 됐다는 얘기예요. 방역이 안보가 됐던 것처럼요. 코로나 이끌었던 정은경 장관이 지금 복지부에 앉아있는 이유가 정확히 이겁니다. 팬데믹 대응 지휘했던 사람이 이제 폭염 대응 설계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이거 우연배치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두 위기를 같은 층위로 놓겠다는 신호예요. 처음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취임 보름 만에 총리가 쪽방촌으로 갔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보이는 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었어야 할 건 왜 갔느냐가 아니라 왜 이 시점에 이 방향을 선택했느냐였어요. 그 답은 지금 나왔습니다. 총리가 선택한 건 쪽방촌 방문이 아니라 정책이 사람에게 가는 속도 자체를 앞당기겠다는 방향이었던 겁니다. 발표에서 실행까지의 거리를 줄이는 것, 그 자체가 이 정부의 서명이에요. 한 번 더 짚어드려요. 한성숙 총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메시지입니다. 2006년 한명숙 총리 이후 20년 만에 나온 두 번째 여성 총리예요. 그것도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기업인 출신. IT 대기업 대표에서 국가 산림 총괄로 온 사람입니다. 이 조합이 뭘 뜻하느냐? 이재명 정부가 성장과 복지를 분리된 두 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 모두의 성장이라는 슬로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총리 인선 자체가 이미 그 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새 정부, 새 총리 뭔가 다르긴 다르다고 느끼셨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이념이나 슬로건이 바뀐 게 아니라 실행 방식이 바뀐 거예요. 예전 방식은 홈이면 됐을 일을 가래로 막는 구조였습니다. 사람 죽고 나면 특별 대책이 나오고 여름 끝나면 잊혀지고, 이 정부는 6월에 호미를 미리 준비하고 7월에 그 호미가 실제 손에 잡히는지 확인한 거예요. 그 순서가 이번 방문의 정치적 메시지 전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옹기창고 모델, 국왕센터 모델, 밤더위 대피소 모델, 서울역에는 있어요. 그럼 대구는요? 광주는요? 부산은요?
전국 200만 홀몸 어르신 계신 곳에는요, 이 여름 한번 방문으로 끝날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서울 케이스 스터디를 국가정책으로 얼마나 빨리, 얼마나 촘촘하게 확장하느냐, 여기서 이 정부의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더 큰 질문, 폭염 중대 경보가 이번 여름 실제 발령됐을 때 하루 2번 안보 확인이 정말 작동할까요? 정책은 6월에 만들었고 총리는 7월에 확인했는데 그 답은 8월 절정에 나옵니다. 이 여름 끝날 때 온열 질환 사망자 통계가 우리한테 답을 줄 거예요. 그 숫자가 정치의 진짜 성적표입니다. 특히 2018년처럼 응급실 밖에서 조용히 세상을 뜨는 초과 사망자, 그 숫자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게 진짜 시험대예요. 이 방향이 어디까지 갈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름 지방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8월 폭염 절정에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놓치지 않고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